와우. 이게 장어 튀김인데 젓갈로 이렇게. 이게 일본식이래요. 이게 정게? 전기 아, 정게 이거. 와. 미친 맛인데? 미친 맛이야? 아, 우리 현석이 광고비 받았나? 오늘은 도멘 청담이라는 곳에 왔는데요. 전에 LVMH에서 헤네시 행사할 때 괜찮게 해가지고 오늘 와인 모임을 여기서 하려고 왔습니다. 여기가 8명이 먹을 수 있는 룸이 3개가 있어요. 굉장히 입장이고요. IT 회사에서 투자해가지고 만든 업장이라서 인테리어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럭셔리하게 돼 있어요. 뭐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요. 여기는 와인이 이렇게 전시가 돼 있고 제가 인당 20만 원에 맞춰달라고 해서 이렇게 메뉴를 짜주셨어요. 그래서 옆에는 투데이스 와인 리스트라고 제가 가져온 와인인데 돈피리뇽 99 빈티지, 그리고 바타드 몽라쉐 2006 빈티지, 도멘 느로아의 옥세이 드레스의 2015인데 17을 가져왔어요. 물론 보통 노칠드 98하고 바롤로 96, 그리고 이제 다이아몬드 크릭 볼케닉 힐 99 빈티지를 가져왔습니다. 음식은 제가 먹어보면서 리뷰를 할 거고, 전에 한번 여기서 위스키랑 와인하고 같이 먹었었는데 상당히 괜찮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처음으로 와인원 카페 회원들과 함께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서 와인 칠링하고 있고요. 스트롤 정도로 대리석도 굉장히 많고 럭셔리하게 꾸며진 분위기예요. 손나 와인 리스트인데 우리나라 업장 치고는 종류가 진짜 많아요. 보통 우리나라 업장 가면 요 정도밖에 없잖아. 종류도 엄청 많고. 리스트가 샴페인 있는데 로제 따로 있고, 화이트 와인에서 프랑스 브리고뉴에서 펠리니 몽라시에부터 이렇게 있네. 우리나라에 이런 데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요. 이 정도로 많지 않죠. 신세계에서 운영한 레스케이프 호텔 가면 좀 많은데 신세계가 수입사니까 뭐 그런 거 같고. 보통 자기 수입사 갖고 있는 애들은 이 정도 구비가 돼 있는데 그렇지. 여긴 그렇지도 않은데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첫 번째 디시 준비해드린 건 굴 준비해드렸습니다. 여기 통영에서 가져온 채석화 이용해드렸고요. 안쪽에는 슬라이스가 되어 있고, 위쪽에는 이제 팝핑 캔디가 안에 숨겨져 있어서 약간 톡톡 튀는 식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라가 있는 거는 라임 주스를 셔밥같이 시원하게 드실 수 있게 준비했는데, 얘는 좀 사이드 안쪽에는 농어 사시미, 감자 같은 문어요. 경우는 허브와 향신료를 넣고 5시간 동안 조리했고, 얘는 소스 맛있겠다. 같은 경우는 감자와 콜라비를 으깨서 만든 메쉬 소스 사용했습니다. 금태랑 크림 소스랑 리조또가 리조또 있대. 같이 되죠. 부셔보자. 안에 뭐가 있는지. 아, 이렇게 있구나. 밑에 이렇게 쫙 있네. 여기 음식이 그래도 되게 와인하고 먹기 괜찮은 것 같아요. 등심을 이제 훈연하게 캐비어, 다져서 트러플이랑 이제 그 위에는 한우 육회, 뒤쪽에는 이제 타르타르 이렇게 볶음밥 나왔습니다. 소스로 버무려졌습니다. 계란이 들어가 있는데 걔를 깨트려 섞어 드시는 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계란을 찍어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게 계란이에요, 네, 여기요? 안쪽에 가운데에 있습니다. 가운데요? 이거는 이제 표고. 네. 표고랑 느타리 이제 폼피에서 준비했고, 위에는 이제 위터 트러플 가지고 드렸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이가 나왔습니다. 퓨레랑 감자랑 뭐 이것저것 많이 나왔는데 나 무통하고 다이아몬드 크릭을 다 먹었어요. 이것저것 세 종류가 나왔어요. 같이 올려드렸고요. 위쪽에 동결곤드 딸기랑 체리 같이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약간 빙수 먹듯이 이렇게 드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베이지색 접시인 옥수수 디저트인데요. 옥수수 옥수수 디저트 처리라서 이제 준비해드렸습니다. 와인원 회원님들과 번개를 위해 도멘 청담을 찾았습니다. 도멘 청담은 8인이 앉을 수 있는 3개의 널찍한 룸이 있고요. 그 널찍한 테이블 바 자리가 있고, 그리고 3, 4인이 앉을 수 있는 여러 테이블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공간이 매우 크고 인테리어는 화려합니다. 룸 이름은 브리고뉴 보르도 등 와인 산지에서 따왔다고 하는데, 각 룸은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디자인되었다고. 제가 이용한 룸은 브리고뉴 룸으로 내부 인테리어의 색감이나 문양이 브리고뉴 지역의 토양을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룸 공간은 와인 마시기 최적화되어 있고요. 조 오마카세 룸보다는 좁아요. 근데 8명이 충분히 앉아서 마실 수 있는 공간이고, 와인을 따로 놓을 수 있는 공간도 작게 마련되어 있어요. 도멘 청담은 처음부터 와인 먹기 좋은 업장을 컨셉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해요. 3개의 룸 외에 테이블 공간도 좋아 보였고요. 메뉴는 단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는 와인 모임을 위해서 인당 20만 원의 금액으로 맞춰달라고 미리 부탁을 드렸어요. 오른쪽은 제가 가져간 와인 리스트고요. 친절하게 와인 리스트를 미리 뽑아주셨습니다. 강남에는 많은 와인바 또는 다이닝들이 있는데, 이곳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와인 핸들링인데요. 도멘 청담에는 소믈리에가 4명 상주하고 있다고 해요. 어느 곳에서 물어봐도 와인에 대해 설명해주고 핸들링해줄 수 있는 전문 인원을 배치했다라고 하고요. 가져온 와인에 대해 소믈리에한테 핸들링을 맡기면 핸들링 차지가 별도로 부과된다고 하니까 이 점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이날은 제가 봉주였고, 어차피 제가 봉주를 할 때는 스스로 핸들링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직접 핸들링했습니다. 다만 코르크 오픈은 상주하는 소믈리에 분이 해주어서 깔끔하게 오픈할 수 있어. 두 번째는 와인 리스트인데요. 국내 업장 치고는 매우 많은 종류의 와인들이 구비되어 있어요. 다만 올드 빈티지는 거의 없어서 조금 아쉬웠고요. 국내 수입사들이 올드 빈티지들을 일반 업장에 공급을 잘 안 해줘요. 이 점은 해외 하이엔드 업장과 국내 업장 간의 큰 차이인 것 같고요. 와인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먹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돈피리뇽 영빈을 먹고 별맛 없네 라고 느끼는 분들은 대부분 최근 빈티지를 먹는 분들이고, 따라서 전 굳이 업장에서 영빈 와인을 주문해서 먹진 않아요. 세 번째는 음식인데요. 첫 번째 디시인 굴과 함께 먹은 돈피리뇽 99는 정말
정말 훌륭했습니다. 적게 초반부로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영빈과 올빈의 뉘앙스 모두 가지고 있고요. 와인이 시간에 따라 변해가는 것을 빠르게 느낄 수 있고요. 이 정도 빈티지를 먹는 걸 전 추천합니다. 오히려 일반 돔보다 윗급인 더 오랫동안 와이너리 숙성을 하고 출시한 P2 버전은 구구가 잘 안 열리거든요. 너무 어려요. 너무 프레시하고요. 따라서 와인은 무조건 비싼 걸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기에 적절하게 맞는 와인을 먹는 게 훨씬 중요해요. 이날 먹은 돔페리뇽 구구는 최고였고요. 초반부터 혀를 조여주는 적절한 산도와 버블감의 텍스처가 예술이었고 너트 호드 같은 뉘앙스랑 과실 뉘앙스가 적절하게 조화돼 있어서 맛있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카라멜라이즈화된 꿀향도 예술이었고요. 한편 굴의 크기와 상태는 매우 좋았고요. 굴은 산도와 미네랄리티가 강한 와인하고 페어링이 정말 잘 맞는데 그래서 샤블리나 샴페인과 함께 먹으면 좋죠. 먹고 난 후에 입에 남는 잔향이 와인잔에 묻으면 와인의 향이 변질될 우려가 있거든요. 이날 먹은 굴은 매우 맛있었지만 이런 이유로 저는 섬세한 샴페인을 먹을 때는 굴을 선호하지 않는 편이고요. 두 번째 플레이트는 농어에 미소 마리네이드 오렌지를 얹은 음식이 나왔습니다. 화이트 와인과 함께 먹었는데 와인하고 페어링하기 너무너무 좋은 음식이었어요. 아쉽게도 이날 먹은 바타드 몽라시 2006빈이 거의 맛이 간 상태여서 전 2입 정도 먹고 모두 버렸습니다. 완전 부전에는 아니었지만 초기부터 프리목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2010년 이전에 브리고뉴 생산자들에서 많이 나타난 특징인데 그래서 브리고뉴 와인들은 이 당시 빈티지들이 볼불벅이 심하다고 합니다. 터지면 아주 좋은데 프리목스한 바틀들이 꽤 있어요. 최근 브리고뉴 생산자들은 이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코르크를 모두 바꾸고 품질을 높이는 데 힘써서 최근 빈티지들은 이런 문제가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뻑플레브라고 부르는 브리고뉴 화이트 최고 생산자 중 한 명인 도멘 르플레브도 이런 문제를 최근에 거의 다 해결했다라고 하고요. 세 번째 바틀로 먹은 메종 르로이 여사의 억세이드 레세 2017 빈티지는 상당히 맛있었어요. 팔렛은 파워풀하진 않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향이 다채롭게 변해서 굉장히 즐겁게 먹었고요. 메종임에도 불구하고 르로이의 향기를 느낄 수 있어서 가성비 좋다라고 많이들 찾는 와인이어서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단점도 있고요. 세 번째 디쉬는 문어와 감자입니다. 2인이 한 디쉬를 쉐어해서 먹는 거였고요. 감자가 특히 맛있었고요. 레드 올빈과 먹기 아주 좋았습니다. 이날 먹은 샤또 무통 로칠드 1998 빈티지랑 다이아몬드 크립 볼케닉 힐 1999 빈티지를 비교 테이스팅을 했는데 둘 다 너무 훌륭했어요. 와인만 기억에 굉장히 많이 남고요. 와인을 드시는 분들은 모두 동감하겠지만 시음 적게 와인을 먹으면 음식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와인 자체가 완벽한 음식이거든요. 좋은 페어링이나 강대강 좋은 것과 좋은 것을 먹는 게 아니라 그 와인에 어울리는 음식을 먹는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와인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와인에 음식을 맞추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와인을 돋보이게 해준 페어링 좋은 음식들이 좋았습니다. 네 번째 디쉬는 금태랑 리조또인데 이 또한 괜찮았어요.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거나 강한 맛이 있으면 섬세한 와인과 함께 먹기 힘든데 모두 슴슴하게 먹기 좋았습니다. 다섯 번째 디쉬는 비프 타르타르에 트러플에 캐비어를 얹은 음식이었는데 비프 타르타르 아주 맛있었고요. 마지막에 마신 베브클리코 라그랑담 2015 빈티지는 확실히 2012보다 더 맛있었어요. 라그랑담은 베브클리코의 플래그십 샴페인인데 가격이 결코 싸지가 않거든요. 근데 12 빈티지는 쿠사마니 아요의 레이블을 넣어서 미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구입을 했는데 빈티지 탓인지 별 맛이 없었어요. 마지막 디쉬는 한우 체크 스테이크인데 고기를 굉장히 잘 굽더라고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럽게 구웠는데 상당히 임팩트를 줄 정도였어요. 고기 두께가 너무 얇다라고 하는 게 좀 아쉬웠고요. 역시 잘 익은 올드 빈티지 레드와인하고 먹기 좋았고요. 마지막에 디저트 3종류가 나오는데요. 옥수수를 얹은 디저트가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전반적으로 도멘 청담의 음식들은 고가 와인을 먹을 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전 주로 한우 오마카세에 가서 와인을 시음하곤 했는데 와인과의 페어링만 놓고 보면 이런 음식들이 더 좋은 건 사실이에요. 와인을 마실 때 전혀 거슬리지 않았고요. 향이나 맛을 방해하는 요소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서 나름의 맛을 추구하면서 밸런스를 잘 잡으려고 하는 그 노력이 보였고요. 근데 코키지 정책을 말씀드리면 인당 한 병 코키지가 무료고요. 8명이 가면 8병까지 무료입니다. 잔은 기본 잔 1개가 제공이 되고요. 잔 추가 시 10,000원 또는 20,000원이 추가가 돼요. 핸드메이드 잔을 달라고 하면 20,000원이 추가가 차지가 되고요. 기본 잔에 대해서는 워싱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 잔을 들고 와서 먹는 건 터치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업장 초기여서 코끼리 정책을 좀 관대하게 가져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은 정책이 이렇습니다. 가격은 인당 15에서 20만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구매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남자가 가서 배불리 먹으면서 와인을 먹으면 대략 한 최소 15 정도 생각해야 되는 업장인 것 같아요. 장점은 모임하기 너무 좋은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인테리어가 굉장히 화려하고요. 발렛 주차도 편합니다. 와인과 페어링이 잘 되는 메뉴도 장점이고요. 맛도 괜찮아요. 대표님과 소믈리에 서비스 마인드도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단점은 와인 먹기 최적의 장소, 업장을 표방하지만 와인 리스트에는 시음 적게 와인이 거의 없다는 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통평은 전반적으로 고가 와인을 마시러 갈 때 추천할 만한 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격 서비스 마인드, 코키지 정책, 음식이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방문 의사는 있습니다.
오늘은 현석이랑 같이 키로라는 튀김 오마카세 업장을 왔는데요. 그러니까 신사스퀘어 건물이에요. 여기가 주차장이 엄청 넓어요. 그러니까 대지만 1,600평인가 1,500평 정도 되는 건물인데, 예전에 제가 이 건물에 대해서 인스타그램에 올린 적이 한 번 있어요. 여기가 황당하게도 개인이 가진 건물이잖아 이게. 그래서 대지가 한 1,몇백 평 되는데 이 대로변 대충 계산해 보면 땅값만 한 4,000 몇백 정도 되는 말도 안 되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게 건물이 안에 지하층이 엄청 넓어요. 테슬라 들어오면서 슈퍼차저가 우리나라에서 아마 여기 제일 많이 그러니까 1층에 테슬라 들어오면서 슈퍼차저가 이렇게 설치가 돼 있고, 와 이거는 정말 대형 건물이다. 그치? 대지가 1,000평이 넘지 않으면 이렇게 못 만들거든. 그치. 여기에 자리 잡고 있는 업장인데, 여기 임대료도 되게 비쌀 텐데 인당 뭐 8만원 6만원짜리 팔아서 이게 돼? 키로라고 하는 업장이 일단 덴푸라 오마카세고, 예전에 이제 강남 저기 되게 선술집처럼 되게 작은 데서 하시다가 사장님 혼자 하시더라고. 그때 3만 얼마였거든? 1인당? 어떻게 1인당 3만 얼마를? 새로 오픈한 데는 1인당 4만 원이고, 대관으로 가면은 개런티가 50만 원인데 8명까지 앉을 수 있으니까 68에 48. 아니 신사스퀘어 건물이 임대료가 굉장히 비쌀 텐데 어떻게 4만원 5만원 받고 유지가 돼 그게? 여기 임대료가 평당 15에서 20만 원 정도. 와 되게 비싼 거야. 20에서 25짜리도 있어. 층마다 이거마다 좀 다른데. 신사스퀘어 2층에 왔는데, 저기 보면 태번 38도 보이고 뒤에 스시집도 있고 뭐 수아니에도 있고 이랬는데, 여기가 키로입니다. 키로라고 써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일본어로 저렇게 작게 등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일본어 읽을 줄 몰라서 여기가 키로입니다. 처음 자리에 딱 앉았는데 튀김이지 이게? 아니 무랑 간장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텐텐가 뭐라고 하나 텐지 처음에 이렇게 딱 준비가 돼 있네요. 차랑 같이. 소금이랑 찍어 먹는 네. 것도 맛있고 간장이랑 무랑. 오늘 우린 대관을 한 거지. 그쵸, 대관. 대관이 총 8명. 와인을 같이 먹을 거라서 각자 잔을 챙겨왔습니다. 업장에서는 잔을 괜찮은 건데 하나를 주고요. 하나를 주시는데, 하나 가지고 이제 닦아서 먹다 보면 침 냄새나 이런 게 좀 많이 나서 와인을 온전하게 느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잔을 직접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거 찰사이드에서 나온 호르스 H를 발음하는지 모르겠는데 1982 샴페인인데, 데그로즈망이 2022년 1월이야. 82년 빈티지인데 데그로즈망은 되게 늦게 했으니까 그게 레이트 데그로즈망 와인이잖아. 이런 와인들은 풍미가 아주 좋지. 82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프레시하고, 탄산 대박이야. 산도도 살아있고 기포도 살아있고, 올빈 뉘앙스도 있고 영빈 뉘앙스도 있고, 이런 와인이 되게 좋아. 굉장히 그치? 진한 맛이다. 이게 전 세계 2,500병 한정판이야. 오늘 나온 재료입니다. 첫 메뉴는 완두콩으로 만든 차가운 수프입니다. 차가운 수프 어때? 이거 완두콩 수프. 달고 짜고 딱 네. 조그만 그런 맛인데, 샴페인하고 딱 먹기 좋겠다. 그치? 술 먹기 전에 한번 이렇게 위장을 싹 코팅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새끼 참치 디시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새끼 참치. 다음 와인은 베브클리코 엑샤토로 나온 1982 빈티지. 찰쌀 지금 나온 호르스 에디션 8이랑 베브 8이랑 비교해서 먹어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튀김찜이니만큼 여기 새우 대가리 튀김이 나왔습니다. 새우 튀김이 나왔습니다. 새우가 달고 쫀득쫀득하고 되게 맛있네. 설명이 안 돼. 내가 지금까지 먹었던 새우 중에 제일 맛있는데. 아 그래? 연근 튀김입니다. 연근입니다. 화이트 와인은 이탈리아의 끝판왕 화이트 와인이라고 불리는 요 생산자의 2007 빈티지를 먹고 있습니다. 다음 디쉬는 표고버섯 튀김입니다. 소고버섯에 새우살 넣은 거. 완전 크리스피. 이게 딱 눌러보면 딱딱하잖아. 정말 잘 튀긴 것 같아요. 먹어보고 평을 해주세요. 새우 진짜 맛있어. 다음 튀김은 아스파라거스 튀김이 나왔습니다. 제주에서 올라온 영콘이라고 합니다. 어린 없습니다. 영콘. 이게 정갱? 전갱. 아 정갱. 이거 와 튀긴 거야 이게. 정갱 튀겼구나. 어때요? 현석 씨? 미친 맛인데? 미친 맛이야? 우리 현석이 광고비 받았나? 왜 이러지? 야 이게 꽁수가르드 저지인데, 이게 꽁수가르드 안에서 플렉스 와인이에요. 더 저지가 꽁수가르드의 아버지가 판사였던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서 더 저지라는 이제 네이밍을 했는데, 이게 2011 빈티지거든요. 이게 지금 향이 미쳤어요. 너무 맛있네요. 꽁수가르드 저지가 얘가 해외 가격이 한 110만원, 120만원 정도 하고요. 11 빈티지가. 근데 향도 너무 좋은데 팔렛도 미쳤어요. 지금은 구하기 너무 힘든 와인이거든요. 갈치에다가 뒷면은 시소. 뒷면 시소를 넣었구나. 보통 운이랑 시소 이렇게 많이 하는데 대박. 이건 또 처음이다. 감자를 튀겼어요. 소금을 추가합니다. 뜨거우니까 꽁수가르드 저지 2011빈을 먹고 있는데 정말 미쳤습니다. 아까 전에 이탈리아 화이트 와인 끝판왕이라고 했던 이 친구가 완전 죽어버려요. 향, 빨래, 피니쉬 전부 다 완벽한, 미국에서 끝판왕 화이트라고 불릴만 한 것 같아요. 이건 생전복입니다. 소금 찍어 드시면 돼요. 전복 튀김입니다. 찜전복을 많이 뿌리는데 저희 생전복. 와우,
이게 장어 튀김인데 젓갈로 이렇게. 이게 일본식이래요. 이게 엄청 실하게 나왔어요. 장어 튀김을 먹고 있는데 너무 맛있어요. 일본에서 먹은 그 맛이 나. 그치. 튀김을 딱 적절하게 잘 튀기는 것 같아. 튀김이 너무 과하면 느끼하고 막 이런데 굉장히 잘 튀기는 것 같아. 나 솔직히 정말 맛있다. 우리 샴페인하고 화이트 와인하고 먹기에 최고의 페어링. 너무 맛있어. 저지가 오늘 대박이다. 콩소라 저지가 1등인 것 같아 오늘. 미쳤다. 우차찌개가 나왔습니다. 가래비 감자랑 새우살이랑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생선과 밥 이렇게 나왔습니다. 호박고구마 튀김이에요. 디저트가 나왔는데 호박고구마 튀김에 아이스크림이 나왔습니다. 6병을 먹었는데 첫 번째 와인이 파이파이직의 홀스 시리즈 1982 2500병 전세계 한정판, 두 번째는 똑같은 빈티지의 베브글리코 엑샤토를 먹었고, 세 번째로는 이탈리아 화이트 와인 끝판왕 2007 빈티지를 먹었고, 요거는 꽁사 저지 2011 빈티지입니다. 나머지 두 병은 올빈하고 파이직 밀레르 2006 빈티지를 먹었는데 정말 기억에 남는 건 역시 저지. 혹시 사자들이 잘해? 이건 아버지를 기리기 위한 거 사자가 만든 게 아니고. 이 친구도 뭐 변호사나 뭐 이런 거 하지 아니야 않나? 전혀 검사 뭐 이 정도 전혀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어쨌든 오늘 저지가 1등 11빈 이게 1등이에요. 너무 맛있었어요 정말. 신사동 신사스퀘어 2층에 있는 키이로를 다녀왔습니다. 저녁 식사는 오후 4시, 오후 7시 2부제로 운영되고 있고 8인 대관도 가능합니다. 물론 예약이 아주 어렵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구성 대비 놀라운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당 6만원인데요. 너무 싸죠. 신사스퀘어는 대지 약 1600평 부지에 세워진 신축 건물로 지하주차장뿐만 아니라 건물 설비가 너무너무 잘 돼 있고요. 임대료가 만만치 않을 텐데 어떻게 인당 6만원, 대관이 아니면 4, 5만원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받고 임대료를 내고 장사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였어요. 강남에서 너무 좋은 가격이죠. 쿠키즈는 병당 3만원을 받고요. 잔은 딱 한 개만 제공됩니다. 그것도 사케잔만 제공이 돼서 키이로에서 와인을 마시려면 잔을 직접 들고 가는 게 좋습니다. 이날 마신 와인은 파이퍼 하이저 호루스 에디션 1982랑 베브클리코 1982 엑샤토를 비교 테이스팅 했습니다. 호루스 에디션은 전세계 2,500병 한정 생산되었고요. 레이트 데고로 주망 와인이에요. 2022년 1월 데고로 주망을 했고요. 40년 동안 데고로 주망을 안 한 거죠. 레이트 데고로 주망 샴페인의 정수는 굉장히 올빈인데도 불구하고 힘차게 올라오는 기포가 만들어내는 바삭한 텍스처랑 침샘이 고이게 하는 산도, 그리고 이제 올빈 특유의 토스트, 너트, 꿀, 열대과일 같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있다는 거예요. 산도도 죽지 않고 올빈 뉘앙스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베브클리코 1982 엑샤토 바틀 역시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는데요. 둘 다 상태가 미친듯이 좋아서 82 빈티지임에도 불구하고 프레쉬하고 산도가 생생하게 살아있고 튀김과 먹기에 최고의 페어링을 보여주었습니다. 튀김의 올빈 샴페인은 정말 진리고요. 샴페인을 드실 때 제발 에이 시고 맛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올빈으로 가면서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샴페인은 무조건 상태 좋은 올빈이 좋습니다. 키이로의 새우튀김은 아주 맛있고요. 튀겨내는 정도가 딱 좋습니다. 새우살이 뽀득한 식감하고 바삭한 튀김옷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요. 올빈 샴페인 한 잔 먹고 혀에 침샘이 고일 때 튀김 한 번 베어 먹으면 페어링이 끝내줘요. 그 다음 먹은 와인은 이탈리아 끝판왕 화이트라고 불리는 아브루조 2007과 미국 샤르도네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꽁스가르드 더 저지 2011을 비교 테이스팅 했습니다. 아브루조는 요구르트, 레몬 같은 뉘앙스가 강해서 약간 시네커넌의 향기가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향과 맛이 독특해서 피니쉬가 길었고 맛과 향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었어요. 아주 훌륭한 와인이고요. 왜 이걸 이탈리아 끝판왕 화이트 와인이라고 부르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더 저지 2011 빈티지는 먹는 내내 미친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요. 더 저지 특유의 기름, 고소한 뉘앙스, 그리고 다채로운 과일과 달콤한 뉘앙스가 복합적으로 터져 나왔고요. 특히 팔렛에서는 미친 퍼포먼스, 혀 끝에서 서서히 사라져가면서 톡 튀는 뒷맛이 예술이었어요. 피니쉬는 길고 달콤합니다. 이날 더 저지를 먹고 인생 화이트가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2명이나 있었어요. 마라카상이나 오베르 상급밭 올빈들이 갖지 못한 독특함을 더 저지는 가지고 있는데요. 확실히 꽁스가르드 일반 바트라고 더 저지랑은 좀 넘사벽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꽁스가르드 더 저지는 서첫 가격만 해도 100만원이 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비싸죠. 확실히 미국 샤르도네 안에서 자신만의 독보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한 생산량이 너무 적어서 지금은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 다음 나온 음식은 전복, 감자, 갈치튀김 등이 나왔고요. 인당 6만원 코스지만 결코 양이 아쉽지 않았어요. 와인과 함께 먹었으니까 말이죠. 모에샹똥 화이트 스타라는 와인을 또 먹었었는데 MV지만 20년 이상 숙성이 되니까 상당히 맛있어요. 우리가 보통 모에샹똥을 먹으면 좀 대중적인 와인 5만원에서 6만원 정도에 사서 좀 가볍게 먹는 와인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모에샹똥도 20년 이상 숙성이 되면 이렇게 올빈 뉘앙스를 복합적으로 가진 샴페인으로 변한다 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었고요. 그러나 역시 가격이 싼 만큼 빨리 꺾입니다. 산도랑 팔렛이 굉장히 빨리 꺾여요. 그러나 값어치는 충분히 하는 것 같고요. 마지막까지 맛있게 먹었습니다. 강남에 덴푸라 오마카세 업장이 잘 없기도 하지만 있어도 인당 18만원 혹은 인당 20만원이 넘어가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가격이 부담스럽거나 가성비가 떨어지죠.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 튀김을 먹는데 인당 20만원을 굳이? 이 돈이면 그냥 한우 오마카세나 스시야를 가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예전에 덴푸라인, 그러니까 스시인에서 만든 덴푸라인이라는 곳이 생겼을 때도 맛도 괜찮고 접객도 괜찮고 다 괜찮았는데 굳이 이 돈 내고 덴푸라를 왜 먹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저도 강남에 덴푸라 오마카세를 가면 늘 가성
가성비가 아쉽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키로의 구성에서 한우 좀 구워지고 생선 좋은 거 몇 점 더 얹어주면 가격을 12에서 15 정도 올릴 수 있겠으나 와인피플들에게는 그 정도 구성이 딱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잔이 한 개밖에 구비가 안 되어 있다는 점이 단점이고요. 와인피플들에게는 와인 마시기 좋은 업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잔은 들고 가면 되니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인당 6만원이고요. 대관을 했을 때 그것도 신사동 신축 건물에서 이 가격이에요. 식대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알찬 구성이었고요. 물론 예약이 아주 어려워서 추천해도 갈 수 없다라는 게 함정입니다. 이 정도 맛집이면 전 추천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관을 하지 않으면 인당 4만원에서 5만원 정도 식대를 받는다라고 하는데 이 정도 식대에서 이 정도 구성이고 강남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굉장히 좋은 구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키로 평점은 별 4개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